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제 사진으로 확인했던 테스트 모델 3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백미러가 없으며 테슬라 카메라의 위치 역시 모두 바뀐 상태입니다. 이처럼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점은 신규 모델 혹은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량에서도 FSD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이고, 이는 로보택시 혹은 FSD 라이센싱 준비를 의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가 베를린 부지 확장 승인입니다. 그동안 확장 승인과 관련해서 많은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은 확장이 승인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가 베를린의 추가 물류 창고와 화물 스테이션 건설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량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연간 100만 대까지 생산이 승인이 되게 되었으며 미래 생산 목표로는 200만 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은 공장이 건설되기 전부터 건설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노이즈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독일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기가 베를린 부지 확장 승인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또 동시에 계속해서 시민단체 혹은 일부 테러 단체에서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노이즈는 한동안 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라티 뉴스를 보게 되면은 미래 기가 베를린의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향후 4만 명의 직원을 통해서 연간 2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현재는 연간 50만 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부지 확장을 포함해서 연간 100만 대 생산까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생산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올해 하반기부터 볼 수 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총 19명의 시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중 11명이 두 가지 안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도시개발계약 아니고 두 번째가 확장입니다. 이 두 가지 안 모두 11명이 찬성을 하여서 통과가 되게 되었고, 나머지 8명 중에 6명은 반대, 2명은 기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에 시장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 트럭의 인기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 인디애나폴리스 딜리버리 센터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하며 얼마나 많은 사이버 트럭이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확인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이버 트럭이 인도를 위해 대기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26대의 사이버 트럭을 한 곳의 딜리버리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만 특히 사이버 트럭이 많이 인도가 되고 있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미시간 딜리버리 센터 역시 11대의 사이버 트럭이 인도 준비 중인 모습이 목격이 되었으며, 만약 비슷하게 이런 속도로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되게 된다면 하루에 40대까지 인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까지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은 일주일에 약 1000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초기 생산 물량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모든 사이버 트럭은 수요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자료는 전기차 제조사들의 전반적인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1년 3분기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이 30%를 넘기고 2022년 1분기는 거진 33%를 기록하며 하드웨어 제조사로서 사실 너무나도 보기 힘든 수준의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해서 내려가며 최근 들어서는 10% 후반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따라서 주가 역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뉘앙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와 3분기의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해보면 조금이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갔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테슬라의 전기차 평균 판매가는 계속 하락을 하였는데 이익률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원가가 판매가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었죠. 테러로 인해서 기가 베를린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홍해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는 참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매량 혹은 인도량이 예외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그
급감하게 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게 되면은 비용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0.4%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테슬라의 원가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피크 시기와 비교해 보면은 이 매출 총이익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결국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내연차 시장을 모두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미래의 판을 뒤집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는 여전히 10% 후반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마이너스 134%,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3.8%, 0.6%, 4.1%, 볼보 같은 경우 전기차 부분만 보게 되면 1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볼보의 전기차 부분만 보면은 그 규모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도 합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의미 있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회사가 전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게 된다면은 새로운 판이 열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리더가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 마이너스 6.1%를 보여주다가 지난 4분기 4.1%로 상당히 빠르게 수익률을 올려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인도량 자체를 보게 되면 지난 4분기에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1분기로 내려오면서 전분기 대비 63% 인도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매출 총이익률이 엄청나게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던 이 샤오펑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카펙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카펙스라는 게 결국 설비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2022년 피크치인 697밀리언 달러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설비 투자가 급감하게 됩니다. 이게 떨어진다라는 말은 현재 쓰는 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미래 혁신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최대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일단 살아남고 보자라는 생존 모드에 돌입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테슬라는 기존 설비 투자는 물론이고 AI 투자까지 함께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전기차 부분 안에서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전기차 제조사가 아닌 전체 자동차 제조사의 세전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또 테슬라 역시 2020년 1분기와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많이 올라간 수준이지만 또 2021년, 2022년과 비교해 보면은 세전 이익률 기준 거의 10% 후반이라는 경이로운 수준에서는 많이 내려간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붉은색으로 뭐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394%, 마이너스 35.9% 난리가 난 곳들이 모두 순수 전기차 제조사들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 내연차 제조사를 보게 되면은 세전 이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전기차가 미래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현대나 기아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리포트 같은 경우 로우 모션에서 나온 리포트를 테슬라 리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월별로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이 되기 전까지에는 계절성도 무시하고 1월로 바뀌어도 1분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분기가 자동차 시장에서 실적이 가장 저조한데 그 계절성이 전기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4월을 보게 되면은 작년 4월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더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긴 시간을 보게 된다면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전기차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짧게 보면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도 항상 조금씩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결국 전기차는 X커브를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전기차가 내연차를 추월하는 시점을 2030년도 정도로 잡았는데 이 주변이 분명 될 것이고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시대가 바뀌며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긴 미래까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바로 기회의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미래는 무조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 말고는 사실 딱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 항상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많이 행보하고 내려갔다가 출렁거리는 구간 동안 모아두었던 테슬라 주식이 아주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좀 가슴이 아프고 지난 1년, 지난 2년, 지난 3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2030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길게 보지 않아도 2025년만 되어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서 큰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바라보게 되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감사한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밖에 독일에서 자동차 교통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이번 4월 테슬라의 상용 고객 점유율이 62%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이 상용 고객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신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거의 68%에서 70% 내외를 항상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만 보게 된다면 상용 고객들의 구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었는데 이제 독일 시장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차량에서 테슬라를 구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에 적합하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을 가진다는 인식이 더욱더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용성 같은 경우는 팩트이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국내 증권사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의결권 행사가 상당히 번거롭고 또 복잡한 경우도 많았는데 점점 더 많은 증권사에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사의 권고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런 식의 옵션을 제공해준 증권사도 있었으며 또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사의 권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있는 증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사의 권고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증권사는 NA투자증권, 대신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증권사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제 특히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해도 모두 찬성, 모두 반대, 기권 중 하나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사의 권고에 따른 투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여서 삼성증권 역시 변경된 안을 오늘 공지해 주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더욱더 많은 증권사에서 주주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움직임은 분명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